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이 명령행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인수 체크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 인수 체크는 이제 어떨 때 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ls 하게 되면 어떤 명령어를 쳤을 때 그냥 실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ls-l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 칸 띄고 데이 뭐 12 뭐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얘네들이 다 인수 혹은 인자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칸 띄어서 공백을 띄어서 이제 각각 인수의 값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이때 명령에서 쓴 것들 얘네들은 전부 다 예, 문자열로 인식이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C 언어에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메인 함수에서 특별하게 적으셔야 되는데 이전에는 인티저 메인이라고 이렇게 적었죠? 요거는 인자 값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인트, 자, 메인, 인트 argc, 캐릭터, 자, 캐릭터 여기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 이렇게 포인터 argv에 이렇게 포인터 배열로 우리가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써줘야 뒤에 얘네들이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명령어를 작성할 때 주로 얘네들을 이제 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데이 13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VI로 실행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vs 점. 자, 컨트롤 WW 하신 다음에 A를 그대로 자, 파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저희가 데이 13이니까 자, 요거를 13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한 다음에 1301로 바꿔 주시고요. 자, 파일을 만들게요. 데이 13 ex01.c. 자, 여기서는 우리가 명령행, 자, 인수, 자, 설정하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정을 하려면 이 9번 라인에 있는 이 메인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자, int argument count. 자, 그 다음에 캐릭터, 자, argv에 포인터 배열로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규먼트 카운트와 밸류의 의미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argc는 아규먼트 카운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인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인수의 개수를 요 argc라는 변수에 담아요. 자, C 언어는요. 명령어도 인수의 요 개수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드리면 자, 시언어는 자, 명령어도 자, 인수의 개수로 포함시킨다. 자, 어떤 언어들은 이제 인수의 개수로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명령어가. 근데 이제 시언어 자체는 인수의 개수로 포함을 해줘요. 그 다음에 argv는 뭐 아규먼트 잠깐만요. 아규먼트가 argu ment예요. 아규먼트 밸류 혹은 벡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수의 어떤 값이 요 argv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포인터 배열이에요. 자, 포인터 배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주소 그 주소에 그러니까 어떤 요 배열은 배열인데 여기 있는 애가 어떤 문자열에 요 시작 주소가 있겠죠? 이게 100번지다 그러면 여기에 번지수를 갖는 거예요.
번지수. 만약에 32비트 운영체제다. 아니, 32비트의 컴파일을 우리가 32비트 형태로 했다. 그러면 주소값이 4바이트거든요. 그러니까 64비트다 그러면 8바이트겠죠. 그래서 이 메모리 크기는 이제 얘가 몇 비트로 컴파일 됐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는 32비트로 저희가 컴파일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는 주소가 저장이 되니까 4바이트 크기를 가져요. 그리고 또 여기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붙어 있는데 그냥 편의상 떨어뜨려 놓을게요. 이렇게 200번지에 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제 널 문자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0이 들어가 있어요. 0. 네, 0x00. 그러니까 4바이트니까 0000, 이 16진수로 따지면 0000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널 포인터라고 해서 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널 포인터.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널이 여기에 널 포인터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네들 전부 다 4바이트예요. 4바이트, 그다음에 여기도 4바이트.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ARGV에 담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쪽에서 한번 저희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요거를 요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여기다가 자, 요렇게 ARGV에 이렇게 2차원 포인터. 네, 포인터에 포인터. 이렇게 쓰셔도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다가 먼저 프린트를 이용해서 하나 한번 찍어 볼게요. 자, ARGC에 대한 애가 자, 뭔지 한번 찍어 보고요. 그 다음에 ARGV의 0 한번 찍어 볼게요. 자, ARGV의 자, 0. 자, 이때는 이제 여기다가 %S를 주면 되죠. ARGV. 자,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요거 그대로 F4번 딱 누르면 음, 잠시만요. 자, 0 이렇게 적을게요. 이렇게 적으면 이제 얘가 ARGC는 1.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실행 파일이니까 요거는 바깥으로 나가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실행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래서 전체 코드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만 딱 출력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하나 만들고요. 자, 이번에는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메모리 쪽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F7번으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고 한번 GDB에서 분석을 해볼게요. 자, 브레이크 메인 런 실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ARGC는 한 개. 자, GV0은 지금 얘는 GDB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요 위치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요 주소가 ARGV의 주소인데 자, 여기를 잘 보시면 자, X 슬래시 자, 4XW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 잘 보시면 요게 뭐냐면은 ARGV의 주소 있죠? 그 주소부터 16개를 본 거예요. 16개. 자, 이렇게 16개를 봤는데 여기에 요렇게 요런 값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메모리에는 어떤 애들이 들어갈 수 있냐면 일단 메모리 주소가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일반 값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메모리 주소의 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아까 포인터의 포인터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이제 메모리 주소를 따라가 보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ARGV. 그러면 얘가 ARGV의 0번 인덱스죠. 0번 방. 그리고 얘는 ARGV의 1번 인덱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널 포인터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ARGV가 이렇게 있으면 이 주소를 따라가 보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 문자열 있죠.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넓은 자가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요 주소가 여기랍니다. 예, 이렇게 0x FFFF D73B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가 D73B면 그러면 여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애는 뭐예요? 슬래시 여기가 R이죠. 그럼 R은 D73C 그 다음에 O는 D73D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자열이 저장돼 있는 주소, 그쵸? 이 주소를 담는 거니까 얘 주소는 포인터의 포인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문자열이 쭉 이렇게 있는데 이 주소가 여기에 이렇게 있대요. 자, 포인터, 뭐, 예를 들어 배열이다. 그럼 요 주소가 있는데 요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애는 결국에는 포인터의 포인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티저 argv를 포인터 포인터로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는 포인터 변수.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주소를 한번 따라가서 x/s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많이 이 메모리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16XW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 주소를 그대로 이렇게 엔터 치게 되면 여기서부터 쭉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값. 그죠? 이렇게 쭉 들어가 있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넓은 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넓은 자가 지금 0x00이 더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32XW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쭉 가다가 보면 여기 넓은 자가 어딘가 있는데요. 넓은 자를 찾아봅시다. 자, 여기 있네요. 여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16개, 16개니까 4바이트 요 한 줄이 16개거든요. 그러니까 16개니까 지금 32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문자가 32개라는 거네요. 그죠? 요 문자가 32개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일이 칠 필요 없죠. 쉘 치고 여기서 파이썬 네 엔터. 그 다음에 자 랭스 함수에다가 그냥 붙여서 이렇게 하면 네. 자 여기 지금 여기 잠시만요. 얘가 근데 35개지? 35개가 맞나 봐요. 잠시만요. 제가 개수를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여섯, 열일곱,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스물네,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세. 35개가 맞네요. 어허, 그거 희한하네. 잠시만. 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나? 잠시만요. 지금, 지금 여기가 넓은 차가 여기 있잖아요. 아, 아이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얘가 주소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착각을 했어요. 지금 여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면 주소가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예.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6개씩 2개 하니까 32개, 33, 34, 35개가 맞네요. 음. 그래서 35개 다음에 넓은 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5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ARGV를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요 주소가 들어가 있고 요 주소가 그대로 x/s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35개의 문자가 들어있고 여기에 뒤에 이제 넓은 문자가 하나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직접 메모리에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고요. 컨티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제가
이렇게 디버깅으로 한번 해봤으니까는요.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예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데이 13 EX0 2.C 그대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 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얘네들을 사용할 때 어떻게 쓰냐면, 아까처럼 그렇게 이제 똑같이 쓰되 여기에 이렇게 주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주로 얘네들을 자, 이렇게 시간 관계상 일단 좀 복사 붙이기를 좀 할게요.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자, 얘는 명령에게 인수 체크하는 거를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명령행에서 우리가 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명령행에 인수가 있는지, 인수 인자가 있는지 체크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파이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명령어를 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인수가 들어오지 않고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아까 명령어가 포함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ARGC는 1이에요. 자,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C 언어를 만들 때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예?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여기에 값이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ARGC라는 이름을 다른 걸로 주로 이름을 주지는 않고요. ARGC라는 이름으로 줘요. ARGV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명령어만 들어오게 되면 그 명령어가 어떻게 해요? 뒤에 뭔가 스트링을 적어야 되는데 그냥 썼단 말이죠. 그러면 얘를 명령어를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출력해주고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수가 들어오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명령을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러면 뒤에다가 뭔가 인수를 적었단 말이죠. 그러면 ARGC는 두 개죠. 이게 ARGC잖아요. 그죠? 명령어까지 포함이니까 ARGC는 두 개니까 여기를 내려오면서 얘는 2고 여기는 1과 같으냐라고 했으니까 거짓이니까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쓰는 거예요, 주로. 자, 그래서 자, 요거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F4번으로 누르면 안 되고요. 직접 나가서 이제 컴파일만 하고 직접 밖에서 이제 주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 컴파일만 하고 얘가 이제 그냥 쓰면 이렇게 에러가 나죠. 그래서 나가서 컴파일 했으니까 자, 데이 1302 이렇게 딱 치면 얘가 그거 사용법은 이거야 이렇게 주로 이제 이런 거 있죠. RM 이렇게 치면 저런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RM은 대상이 이제 파일을 지우는 명령어인데 이 파일을 지울 때 뒤에 인수가 붙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인수가 안 들어오니까 지금 어때요? 얘는 에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에러가 메시지가 나오면서 사용법을 이제 헬프로 해서 자세하게 이제 보라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거죠. 또 어떤 명령어는 우리가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 중에는 다 달라요. 자, 이렇게 땅 치게 되면 우리가 유저 애드는 얘가 에러가 나면서 사용법을 보여줘요. 아예 그냥 옵션 자체가. 그렇죠? 이렇게 옵션. 뭐 그런 명령어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카피를 한다거나 이런 애들은 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어떤 명령어는 LS를 쳤더니 뭐예요? 기본 디폴트로 그냥 실행이 되는 애들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수를 주게 되면 그럼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에 ETC를 딱 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사용법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2번을 땅 치면 이제 스트링을 우리가 이제 쓰라고 나오고요. 만약에 제가 뒤쪽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적었어요. 이렇게 헬로우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인수가 두 개니까
지금 내려오면서 여기가 2니까 서로 같냐라고 했는데 같지 않잖아요. false가 되니까 이렇게 건너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두 개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뒤에다가 이제 인수를 줄 때 그럴 때 이제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에러가 났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에러 출력은 정상적인 출력이 아니라 우리가 에러 출력이니까 스탠다드 에러라고 하는 예로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력의 이 화면에 두 군데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두 군데인데 정상 출력의 길이 있고요. 비정상적인 에러 출력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1번은 스탠다드 아웃풋이에요. 우리가 프린트로 우리가 찍는 거 있죠. 이런 애들. 이거 다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가거든요. std 아웃. 근데 만약에 에러다라고 하면 스탠다드 아웃으로도 가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주로 이 에러는 에러가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2번으로 나가줘야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화면에 이렇게 출력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F 프린트 F로 스탠다드 에러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이제 리다이렉션으로 잡을 때 제가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잡히나요? 안 잡히죠. 얘는 1번으로 나가는 길만 잡는 거니까. 이거는요. 못 잡는 거예요. 얘는 2번만 잡을 수가 있어요. 리다이렉션에서. 네, 그때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는 스탠다드 뭐예요? 아웃풋이죠. 얘는 스탠다드 에러라고요. 길이 다르죠. 네, 길이 다르니까 우리가 리다이렉션으로 잡을 때는 2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땅 잡았는데 지금 얘는 출력이 되잖아요. 예. 그죠? 요것도 출력이 되는데 나는 요것도 잡고 싶다.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디바이스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보면 자, 1번도 2번이 가는 길로 잡아주세요. 라고 하면 같은 걸로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자, 요것도 다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스탠다드 아웃풋 에러에 관련된 걸 리다이렉션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두 번째까지 이렇게 이제 해봤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는 얘를 한번 돌려볼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했던 거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인수가 없으면 if문이 참이기 때문에 사용법을 출력하고 프로세스를 종료하게 되는 거고요. 아, 잠깐만요. 요거는 파일명을 지금 요걸로 컴파일을 했죠.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컴파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얘가 만약에 뒤에 헬로우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뒤에 헬로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의 단점은 지금 보시면은 얘의 단점은 이제 얘가 뒤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헬로우를 이렇게 적고 AAA, BBB, 뭐 마이너스 L 뭐 이렇게 써 치면 뒤에 건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얘는 분명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돌릴 거예요. 음. 자, 그래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예제 한번 해볼게요. 자, 데이 13 EX03.C 요거 그대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이번에는 명령행에 인수를 전부 다 한번 출력해 볼게요. 요거는 전체 다. 자, 전체 다예요. 올이에요, 올. 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는 제가 카운트에다가 이거를 넣어놓고 0을 넣어놓고
ARGC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ARGC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명령어만 들어왔다. 그러면은 종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부분을 보면 자, ARGV의 카운트의 값이 널과 아니면 널과 같지 않으면 그러면 들어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라는 거죠. 한번 컴파일을 일단 시켜보고요. 자, 나가서 자, 이 SH라는 애는 이제 밖으로 잠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 13 EX03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얘가 이제 사용법이 명령어를 치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스트링을 주고 만약에 더 스트링이 있다 그러면은 얘를 더 써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헬로를 이렇게 치면 자, 얘가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AAA 뭐 이렇게 BBB CCC 이런 식으로 공백을 주면 얘가 다 인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있다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그 메모리를 GDB에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개수 들어온 만큼 돌려서 화면에 출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종료하고요. 자, 실행이 잘 됐으면 디버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걸어 주시고요. 메인 쪽에. 자, 런을 할 때, 자, 여기서 AAA, BBB, CCC, 그 다음에 여기다가 A하고 B 엔터. 자, 지금 인수가 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들어왔어요. 명령행까지 이제 여섯 개가 되겠죠? 그래서 ARGC는 자동으로 6이 들어갔고요. 자, ARGV의 시작 주소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카운트를 돌려놓고요. 얘는 6개 나올 거고요. ARGC가 6이니까 1과 같지 않으니까 이 포문 안으로 안 들어가겠죠. 자, 여기서 이제 자, 디스플레이로 자, 카운트를 하나 확인해 보고요. 자, 여기서 이제 ARGV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자, 먼저 X 슬래시 자, 얘가 넉넉하게 8XW로 자, 16진수 형태로 워드 크기만큼 4바이트죠. 4바이트. 자, 얘를 8개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어디에 있는 애를 보여줘요? 여기 그 다음에는 주소가 와야 되니까 ARGV가 저 주소를 갖고 있대잖아요. 그러면 이걸 요대로 주면 돼요. 그러면 자, 얘가 말 그대로 포인터 배열이니까 지금 이렇게 ARGV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첫 번째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말 그대로 배열, 문자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 아니라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에요. 포인터 배열. 그죠? 네. 포인터 배열. 그러니까 우리가 뜯어서 보면 잠깐만요. 여기에는 지금 없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 ARGV의 요거잖아요. 그죠? 이 배열 안에 지금 여기의 값을 주소를 갖고 있대요. 그 이 주소가 1번 주소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2번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3번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4번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자, 5번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예, 그죠? 여섯 개. 예.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널 포인터. 0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 끝에는 이제 끝을 표시하는 널 포인터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는 이 주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 주소를 따라가 보면 명령어 아까 우리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요 명령어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1번에. 그러면 그 다음은요. 요게 2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여러 개의 문자가 모여 있으면 그 문자에 여기 보면 100번지가 있고 그 다음 주소는 101번지, 102번지, 뭐 103번지, 104번지, 105번지 이런 식으로 쭉 한 바이트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주소 중에서 이 변수의 대표 주소는 누구예요? 가장 낮은 주소예요. 그렇죠? 그러면 낮은 주소라는 거는 요 주소가 이 주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가. 예. 얘가 이 주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주소니까 시작 주소만 가지고 있으면 항상 포인터는 시작 주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시작 주소에서 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여기에 있는 요 시작 주소가 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고요. 이런 식으로 쭉.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상태에서 얘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x 슬래시 s를 이용해서 argv에 0 이렇게 확인하면 명령 1 확인하면 그 다음 aaa 2는 bbb 3은 ccc 4는 a 5는 b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자 6은 없죠. 왜 그러냐면 6은 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별 0x00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포인터 형식으로 한번 볼게요. 자, argv의 첫 번째 애가 시작 주소죠. 그러면 그 시작 주소에 별, 그죠?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자, 여기에, 자, 이렇게.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지금 요거를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예. 얘의 ARGV가 결국에는 요거니까 요거에다가 하나 증가한 값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AAA. 그러면 요거는 0이죠. 그리고 여기 2 그러면 B, BBB, 3 그러면 CCC, 4 그러면 A, 5 그러면 자, 6 그러면 000. 요거는 포인터를 쓰니까 안 되네요. 예. 이게 S로 써갖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XW. 자, 이렇게. 예. 이거는 그냥 써야 되겠다. 여기다가 그냥 쓸게요. 6 이렇게. 음? 주소를 적어야 되나? 예. 자, 여기 주소를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 000.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직접 저쪽을 참조하기 때문에 000를 주소를 적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ARGV를 이제 직접 한번 넥스트를 해보면서 한번 볼게요. 넥스트. 자, 지금 디스플레이를 자, ARGV의 카운트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찍어 주겠죠? 그리고 나서 카운트를 하나 증가했어요. 카운트는 1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ARGV의 카운트니까 X 슬래시 지금 8XW로 ARGV를 보면 자, 두 번째가 얘가 되는 거예요. 그 얘 주소를 따라가서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XW로 확인을 해보면 자, ARGV에 지금 현재 자, 1번이죠. 카운트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41, 41, 41, 널 문자. 그러니까 얘는 널 문자 전까지 AAA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넥스트를 이용해서 카운트가 하나 증가가 되면 이제 카운트는 자, 얘 출력하고 하나 증가가 됐어요. 2가 됐어요. 그러면 자, 카운트는 2죠. 2니까 이제 요 주소를 XW로 확인해 보면 요 주소가 BBB가 들어가 있고요. 아, 이게 XW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424242 널문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이 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while문 안쪽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은 출력하겠죠. 프린트로. next. 그리고 화면 이제 이렇게 BBB로 출력이 됐고요. 자, next 하면서 카운트가 3이 됐어요. 자, 3이 됐으니까 요 애가 가리키는 값이 요거죠. 근데 실제 이제 요 주소를 XW로 확인해 보면 자, ARGV의 카운트 이렇게 확인해 보면 434343 00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널이 아니잖아요. 그 참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널이 아니니까 참이니까 내려옵니다. 또 내려와서 또 찍어주고요. 카운트를 하나 증가했어요. 그리고 카운트가 4가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 x 슬래시 xw의 자 argv의 카운트를 확인해 보면 자 얘가 이렇게 a죠. 일부러 제가 하나 넣은 거예요. 그러면 a가 하나 들어가고 여기 뒤에 널문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널문자가 이렇게 있어서 a가 이제 나왔고 얘를 넥스트 하게 되면 출력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하나 증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B예요. 자, 아까 우리가 8XW로 ARGV를 확인하면 여기 이제 마지막 여기죠. 여기를 이제 보면 요 값이 널과 같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참이니까 내려옵니다. 그리고 화면에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를 하나 증가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보니까 ARGV 카운트가 0x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얘가 ARGV를 아까 8x로 이걸로 보시면 지금 얘가 카운트의 주소로 확인해야 돼요. 요 주소의 값이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 0x00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가 자, 널 포인터하고 지금 같죠? 예, 널 포인터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그러면 얘가 같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같잖아요, 지금. 예, 널과 같죠. 널 포인터하고 같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참이니까. 여기는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같은데 같지 않다고 하니까.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턴을 하고 종료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중간에 뭐 여러분들이 요거를 내용을 이제 처음 해보실 때는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요 부분이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디버깅을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3번은 자, 명령행 개수 몇 개가 들어오건 상관이 없이 전체를 다 출력하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거 한번 분석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제 분석을 다 해봤고요. 아까 요 부분은 S로 주면 안 되니까 요거는 그냥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거는 그냥 놔둘까요? 예. 여기 이제 그냥 요렇게 값을 보면 얘는 0x0000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엔 널 포인터죠. 그러면 얘가 메모리에 액세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준 거니까 요거를 줄 때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주소를 적으셔야 돼요. 주소. 예, 이렇게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제 여기다가
자, 포인터 배열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가볼게요. 자, 데이 13 EX04.C. 자, 요거 한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사로 한번, 자, 간단한 포인터 배열 예제. 자, 포인터 배열 예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써주세요. 자, 얘는요, 자, 여기다가 이제 변수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수명은 예를 들어서, 자, 포인터, PTR의 데이터다. 이렇게 하나 주고, 여기다가, 자, 이렇게 배열을 딱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게, 우선순위가 높아요. 예. 그래서 이 배열은 배열인데, 주소를 갖는 배열이에요. 이해되세요? 배열은 배열인데, 주소를 갖는 배열. 그러면 먼저, 초기화를 먼저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다가 1,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자 중괄호를 주고요. 자 아까 우리가 했던 명령어하고 동일하게 좀 해볼까요? 여기다가 자 얘가 데이 13 EX04 이렇게 하나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AAA 아까 우리가 했던 거죠. BBB 이렇게 두 개만 집어넣어 볼게요. AAA, BBB 명령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하나를 만들고요. 자, 그러면 이거 자체가 뭐예요? 리터럴이에요. 리터럴 상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모리 어딘가에 들어가 있고 이 주소의 시작 주소가 100번지다. 그러면은 C 언어에서는 이거 자체가 100번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100번지를 얘가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100번지를 이렇게.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이제 붙어 있기는 한데 그냥 편하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갖고 뭐 200번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에 200번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는 300번지. 그러면 여기에 300번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0x0000 0 널 포인터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널 포인터. 그래서 여기다가 널 포인터. 그렇죠? 이게 PTR 데이터의 값이에요. 네. 그러면 이 100번지를 따라가 보면 이 문자열이 있을 거고요. 200번지 따라가 보면 이 문자열이 있을 거고요. 따라가 보면 있겠죠.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서 100번지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값이 쭉 따라가 보면 4가 마지막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널 문자가 하나 땅 들어가 있는 거죠. 0x00 그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포인터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소를 갖는 배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갖는, 메모리 주소를 갖는 배열, 포인터 배열.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PTR 데이터 2에다가 자, 세 개를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캐릭터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데이터 1이라고 하는 변수에 자, 여기다가 배열로 주지 말고 그냥 포인터로 그냥 줄게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헬로우 캐릭터 포인터 데이터 2에다가 자, C 데이터 3에다가 프로그래밍까지 자,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이렇게. 여기다가 좀 공백을 좀 하나씩 이렇게 좀 둘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자, PTR 데이터 2에다가
2의 0번 방에다가 데이터 1을 이렇게 넣고요. 1에다가 2 넣고 2에다가 3 넣고 컴파일해 보면 지금 얘가 이제 잘 저기가 이제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저건 이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에러가 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출력을 해보면 돼요. 자, 프린트 F. 자, 지금 여기는, 카운트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인티저 카운트에다가 0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잠깐만요. 여기다가 3이 아니라 4라고 적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세 번째에다가 널 포인터를 딱 넣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해보는 거죠. while. 자, ptr. 자, 데이터 1에, 음, 자, 데이터 1에 카운트의 값이 널 포인터와 같지 않느냐라고 하면 일로 들어와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그냥 찍어보면 돼요. 퍼센트 %s. 자, 여기다가는 ptr 데이터 1의 퍼센트 %d는 자, 요 값입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만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카운트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값을 찍어야 되니까 ptr 데이터 1에 카운트가 되겠죠. 그리고 카운트를 하나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돌려보면 이게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자, 잠깐만요. 이게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났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자, 요게 이제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나게 되면 제가 이제 브레이크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런 실행한 다음에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 이제 디버깅이 이제 이럴 때 쓰이는 거예요. 땅 치고 여기다가 예, 잘 돌죠? 예, 디버깅이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어디서 에러가 나는지. 그러면 자, 디스플레이 카운트 대충 여기까지는 이제 왔단 말이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PTR의 데이터의 1의 카운트. 자, 넥스트. 여기까지는 잘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음, 지금 이게 계속 옆으로 돌죠.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널 포인터를 여기다가 안 넣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애까지 전부 다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얘가 쭉 이렇게 여기 잘 보시면 얘가 BBB까지 이런 식으로 쭉 출력이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쪽에서 갑자기 이제 쭉 옆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실수가 된 거죠. 널 포인터가 여기다가 들어가 줘야 되니까 널 이렇게 넣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에러가 날 때 세그멘테이션 폴트는 이제 메모리를 침범하거나 그럴 때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럴 때 이제 디버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제 나오는 거죠. 저거는 PTL의 데이터 2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밑에다가 while문을 이용해서 PTR 데이터 2에다가 자, 카운트를 이쪽에서 초기화 시켜줘야 되겠죠. 카운트에다가 다시 0을 넣어주고 다시 똑같이 여기다가 널과 같지 않으면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자 프린트 F
자, PTR의 데이터 2에 %D는 %S 카운트. 자, PTR에 데이터 2에 카운트를 넣어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플러스 플러스 카운트를 앞에다가 주는 걸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한 라인에 얘 혼자 있으면 앞이나 뒤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얘가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메모리에서 분석해 보면 아까 우리가 직접 이렇게 넣지는 않았지만 이제 실행을 할 때는 자동으로 걔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한번 넣어본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개로 한번 해볼게요. 푸캐릭터. 요거는 이제 문자를 하나 찍어주라는 얘기거든요. 엔터키 하나 주면 얘가 엔터키로 이렇게 분리를 하니까 요 애를 같이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작성해 보시고 바로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자, 이번에는 조금 화면을 좀 최대로 키워갖고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리려면은요, 컨트롤 W 하면 다시 원래대로 가요. 그러니까 컨트롤 W, 자, 파이프 딱 이렇게 하고 최대로 키운 다음에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F7번 누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메인, 자, 인포 브레이크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이제 런 실행할게요. 자, 여기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이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넥스트 하면 카운트는 0이 들어갔고요. 자, 포인터 배열에 값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포인터에 데이터 1, 2, 3 일단 다 들어갔어요. 자, 여기까지 지금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네들 한번 봐야죠. 그러면 PTR의 데이터 1을 지금 자 x 슬래시 자 하나 둘 셋 넷이니까 8xw로 요 애를 주소를 보면 이 배열이니까 주소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보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첫 번째 애는 여기에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요 주소가 확인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실제 이거를 자 XW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요거는 뭐 어, 자 16XW 뭐 4XW 하셔도 되겠네요. 4XW 이렇게 땅 치면 여기에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애가 아스키 코드 형태의 16지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스키 코드 형태 16지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고 싶으면 자 여기 보시면은 XB로 보시면 2가 나오죠. 이거를 X를 16진수로 보지 말고 C 캐릭터로 문자로 보면 얘가 보인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자 요 주소에서 플러스 1이면 어디예요? 자 메모리 주소에서 한 칸 앞으로 가면 그 다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는 C 다음에 D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줄 필요 없이 얘 주소, 얘 주소에서 한 칸 앞으로 플러스를 하면 얘가 된다고요. 그거를 C로 보면 슬래시, 2로 보면 지금 보시면은 3, 지금 요거죠 다. 그죠? 예. 그리고 여기에 4, 자 5, 그 다음에 자 6, 자 그 다음에 자 얘가 7, 8, X 나오겠죠? 9, 그 다음에 10,
그러면 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11은 0x00이 나오는데 이제 저 문자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x로 확인하시면 0x00 문자가 딱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메모리에 이렇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널 문자 딱 잡혀 있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x 슬래시 8xw로 자, PTR 데이터 1을 확인해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여기 주소를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 주소 확인해 보시면 자, 얘가 1XW만 하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세 개죠. 그러니까 414141 AAA 그 다음에 널 문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요 두 번째 주소에 시작 주소가 들어가 있네요. 세 번째는 여기겠죠. 그러면 x 슬래시 xw로 확인해 보시면 자 42424 BBB 그죠? 그 다음은 널 문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시작 주소는 얘가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얘가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얘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널 포인터. 그걸 누가 갖고 있어요? PTR 데이터 1이라는 애가 가지고 있네요. 딱 메모리에서 좀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똑같죠. 자, 그러면 여기에 PTR 데이터를 우리가 투로 보면 지금은 여기에 값이 이상한 값이 들어가 있지만 제가 여기서 넥스트를 이용해서 보시면 여기에 얘를 집어넣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주소가 이제 바뀌었을 거라고요. 그죠? 바뀌었죠, 지금. 그러면 이 주소에 가면 여기 있는 헬로우가 저장돼 있어요. 그죠? 헬로우. 그리고 이거를 자, EXW로 확인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HELLO 그 다음에 스페이스 그 다음에 널 문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주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데이터 1에 보시면 이 주소가 들어있죠. 그죠? 네. 이 주소가 여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2도 마찬가지로 C가 들어가 있고요. 그 C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또 바뀌었겠죠. 그래서 자, x 슬래시 8xw ptr 데이터 2에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예, 요 지금 자 p 데이터 2가 여기서 지금 봤죠? 요 주소가 지금 여기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넥스트 하게 되면 이렇게 또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데이터 3에 요 애가 저장이 돼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요 애가 이제 여기 데이터 3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3를 확인해 보시면 요 주소 얘가 얘하고 일치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 자리에 이제 넥스트를 하게 되면 널 포인터가 들어가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0x000000 널 포인터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while로 돌려놓고 이제 확인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자, 디스플레이 한 다음에 PTR 데이터 1 카운트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넥스트로 한번 계속 해볼게요. 들어가고 증가하고 자, 지금 디스플레이로 카운트를 다시 한번 보면 자, 1일 때 얘는 지금 4개죠. 1이면 지금 여기죠.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넥스트 자, 넥스트. 이제 2가 됐어요. 2는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2. 그리고 넥스트.
3이 됐어요. 자, 3이 되니까 3은 여기네요. 그죠? 그래서 자, x 슬래시 xw ptr 데이터 1의 카운트 여기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0x00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하고 같죠? 근데 같지 않다라고 하니까 거짓이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카운트에다가 0을 집어넣고 또 돌리는 거죠, 이쪽에서. 그죠? 이쪽에서 또 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넥스트로 확인해 보시고 자, 이번에는 자, 디스플레이를 자, PTR 데이터 2의 카운트로 확인해 보시고 넥스트. 그리고 이제 널이 아니니까 널 포인터가 아니니까 들어와서 증가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while 모드로 돌 때 다시 들어와서 출력하고 들어와서 출력하고 그 다음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컨티뉴 하고 큐 빠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인터 배열을 이렇게 직접 값을 한번 넣어보고 저희가 직접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거를 인수해서 이제 어떤 값을 쓸 때 자동으로 ARGV에 우리가 명령행에서 쓴 애가 차곡차곡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그거를 프로그램에서 처리를 이쪽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요. 들어간 값을 가지고 하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직접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구조체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조체. 자, 이 구조체라는 거는 서로 다른 자료형을 모아둔 자료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사용자가 새롭게 만드는 자료형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티저 같은 자료형, 그죠? 얘네들 데이터 타입은 이미 C 언어가 이제 만들어질 때 미리 걔네들이 만들어져 있는 자료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조체는 사용자가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배열하고 좀 다르게 배열은 뭐냐면 동일한 자료형의 연속된 공간은 그러니까 동일한 자료형을 묶어놓은 자료형이 배열이에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자 인티저 A라는 애를 인티저 B라는 애를 인티저 C라는 애를 인티저 D라는 애를 인티저 E라는 애를 이렇게 해갖고 5개를 만들었는데 너무 얘네들이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하나로 묶자 해가지고 여기다가 자 뭐 예를 들어서 자 인티저 데이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5개의 공간을 확보하자라고 하면 이게 자 요게 인티저가 지금 현재 인티저 데이터다. 그러면 여기에 5개의 자료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0번 방, 1번, 2번, 3번, 4번 방,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표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열은 결국에는 같은 자료형을 연속된 공간에다가 이렇게 묶어놓을 때 이제 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체는 서로 다른 자료형을 묶어둘 수가 있어요. 인티저, 그 다음에 캐릭터, 그 다음에 뭐 플롯, 뭐 이런 것들, 배열,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자, 이 구조체를 사용할 때는요, 사용하는 이유는 학생 정보를 저장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학생은 이름과 나이와 그 다음에 뭐 그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다 각각 다른 자료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구조체를 사용합니다. 자, 이 구조체가 자,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의 클래스의 원조예요. 얘가. 예, 요게 발전이 돼가지고 클래스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래스. 자, 그래서 이 배열과 구조체가 다른 점은 배열은 같은 자료용을 모아놓은 거예요. 같은 자료용을 모아놓은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 C 언어에서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자료형이 되고요. 구조체는 서로 다른 자료형을 모아놓은 건데 우리가 사용자가 새롭게 만드는 자료형이 구조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체 안에 들어있는 이 변수들을 보면 변수들은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쓸게요. 구조체 안에 변수들은 자, 멤버 변수라고 해서 구조체 안에 들어있는 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 구조체 안에 들어있는 저 멤버 변수의 이 변수 선언은 일반 변수를 선언할 때와 동일하게 선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구조체를 정의 한번 해볼게요. 구조체 정의라는 거는 구조체를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구조체가 만들어졌으면 얘가 이제 메모리에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이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된 요 구조체를 메모리에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가 요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게 이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한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요렇게 정의해요. 스트럭트 여기다가 구조체 명이 오고요. 중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변수들, 멤버 변수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체를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얘는 말 그대로 이제 설계도에 불과하죠. 그리고 직접 이 설계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구조체에서 사용하는 연산자가 있는데요. 이게 점이 있어요, 점. 자, 이 점은 직접 참조하는 연산자예요. 일반 변수를 사용할 때 쓰는 거고요. 화살표로 만약에 쓰면 간접 참조 연산자라고 해서 포인터 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구조체의 크기를 구할 때는 우리가 사이즈업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구조체 변수를 선언할 때는 이 구조체 멤버의 값을 0으로 초기화할 때는 이 memset이라는 걸 이용하는데요. 자, 만약에 스트럭트 멤버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name, phone, age가 이렇게 있어요. 멤버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각각의 어떤 값들이 여기 이제 존재하겠죠. 그 값들을 저장하는 변수들을 이렇게 세 개를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멤버라는 구조체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멤버라는 구조체를 이렇게 m이라고 하는 직접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하는데 하나는 그냥 선언이고요. 하나는 포인터 변수로 선언했어요. 스트럭트. 그러면 요 m이라는 애를 p가 이렇게 가리키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m의 주소를 p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건 포인터예요, 포인터. 말 그대로 이제 이 4바이트예요, 4바이트. 아셨죠? 4바이트 크기. 자, 그리고 얘는 몇 바이트일까요? 20바이트, 30바이트, 50바이트, 그리고 4바이트니까 54바이트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려면 이 바이트 수를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 요걸로 따지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사이즈업으로 멤버의 크기를 구해야 돼요. 예, 사이즈업으로. 이 멤버의 크기를 구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요 애가 정확하게 2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4바이트를 더한, 더 값이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업으로 반드시 구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만약에 어떤 값을, 자, 이 m이라고 하는, 이 m은 말 그대로 이렇게 지금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name이라는 애가 20바이트 있고요. 폰이라는 애가 30바이트 있고, 그 다음에 age가 4바이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같이 그림을 그렸지만,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값을 넣고 싶다. 그러면 m.name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값을 넣고 싶으면 변수명은 m.phone. 여기는 m.ag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m 변수의 name 멤버에 접근할 때는 이렇게, phone에 접근할 때는 이렇게, age 멤버에 접근할 때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P를 통해서 만약에 간다 그러면 화살표를 이렇게 이용해서 가는 거예요. 자, 구조체 배열은 구조체 변수를 여러 개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 개.
그래서 멤버가 3명이 존재한다. 그러면 배열을 쓰는 거죠. 그러면 요런 애가 3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스트럭트 테스트형 변수 5개를 선언한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배열을 선언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좀 여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구조체 변수가 있으면 그걸 초기화할 때는 요 값에다가 이렇게 직접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값이 홍길동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20. 그림으로 보면 요게 만약에 멤버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20바이트. 자, 그냥 요렇게 그냥 하나 쓸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네임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에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이제 요 애를 이렇게 만약에 만들면 그러면 요 애가 요거하고 똑같은 애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복제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요게 M1이 되는 거고요. 이 안에는 똑같이 요만큼의 크기. 자, 네임의 20바이트와 에이지의 지금 4바이트. 요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복제가 돼서. 그리고 여기가 에이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홍길동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홍길동. 그 다음에 여기에 2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고요. 중적 구조체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일 하고 저희가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이론적인 사항은 설명을 드리고 중적 구조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 포인터가 있고 그리고 자기 참조 구조체라는 것도 있고요. 함수를 호출할 때 구조체를 매개 변수로 넘길 때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 변수를 포인터로 넘길 때도 써요. 받아줄 때는 포인터로 받아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타입 DEF문으로 이제 뭔가 자료형을 별명을 새롭게 붙일 때 이제 쓰는 건데 그때는 또 이런 식으로 또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저희는 간단하게 하나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new 하시고요. day 13 ex05.c. 그래서 간단한 구조체 예제 한번 해볼게요. 자, 구조체는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지정해 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메인 함수 밖에다가 만들어요. 여기다가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만들게 되면 만약에 함수가 다른 쪽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도 인식이 가능하고 여기도 인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메인 함수 쪽에다가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쪽에서는 또 인식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쪽에서만 인식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조체는 메인 함수 위에다가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다가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구조체의 이 설계도 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구조체를 정의해야 돼요. 정의. 그래서 이때 쓸 때는 어떻게 쓰냐? 스트럭트, 그 다음에 포인트. 자, 여기다가 멤버를 인티저 X, 인티저 Y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게요. 첫 번째는 구조체 틀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구조체를 우리가 이제 자, 이렇게 스트럭트로 선언을 해줘야 돼요. 자, 스트럭트 포인트로 되어 있는 애를 A라는 변수로 선언을 하면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생깁니다. 한번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자, 이때 화면을요,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려면 컨트롤 Y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E, 컨트롤 E, 컨트롤 Y. 그러면 지금 여기를 잘 보시면 요거 있죠? 요게 지금 이 포인트가 지금 요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애가 그대로 하나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저거하고 똑같은 애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A라는 변수에. X, Y가 그대로 있죠. 그죠? 그리고 변수 A. 자, 요건 옆으로 그린 거고요. 요거는 세로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에 배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일단 요거 그대로 여기다가 세 번째는 변수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요거까지 한번 좀 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는 그 이후에 이제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요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구조체를 사용해야 돼요. 그럼 구조체 변수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제 직접 참조 연산자, 자, 직접 참조 연산자를 자, 이용해서 값을 저장할 거예요. 자, 이때는 제가 여기 잘 보시면 자, 여기 자, 잘 보시면 요 A라는 이제 여기 있는 애한테 값을 저장하고 싶으면요. 이때 얘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럴 때는 점을 주시면 돼요. 점. 그래서 우리 객체지향에서도 이렇게 점 치고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인스턴스 생성해서 그 인스턴스에 접근할 때 이렇게 점을 주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A 밑에 있는 X에다가 10을 저장하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A 밑에 있는 Y. 자, 그러니까 A 밑에 있는 게 아니라 A에 들어있는 Y 멤버. 자, 거기에 20을 이렇게 저장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여기서 프린트로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엔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10 이렇게 저장이 된 거고요. 여기는 20 이렇게 저장이 된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 이제 찍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프린트F로 찍으면 되죠. 프린트F A.X는 여기 값을 찍으면 되죠. 퍼센트 %D. 그리고 값은 A.X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0 나올 거고요. 자, 프린트. 자, A.Y는 퍼센트 %D. 자, A.Y.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 20이 출력이 되겠죠.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F4번. 자, 그러면 자, 잠깐만요. 40번 라인에 5번 컬럼에 에러가 났네요. 에러가 날 때는 항상 라인을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겠죠? 40번 라인 한번 보면 예. 자, 여기에 40번 라인이 스트럭트 포인트 A. 자, 스, 어디요? 아, 위쪽에서요? 아, 그러네요.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안 했구나. 음. 그러면 이제 에러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바로 그쪽 아니면 위에 쪽을 보셔야 되니까 여기 세미콜론이 안 돼갖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고 이렇게. 그러면 얘가 그대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디버깅 한번 해볼게요. F7번 눌러서요. 브레이크 메인. 자, 런 실행해서 자, 지금 보시면은 자, A가 지금 현재 자, 보시면 프린트 A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어떤 값이 쓰레기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자, A.X 0 예, 프린트를 줘야 돼요. 그러면 A.Y에는 이상한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A.X에 10을 저장했어요.
a.y에 20을 저장했어요. 프린트로 a를 확인해 보면 x에는 10, y에는 20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a.x니까 10, 그죠? 그 다음에 a.y니까 20. 그래서 직접 이렇게 a.x 프린트 a.y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조체에다가 값을 넣고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가지고 한번 확인해 봤어요. 자, 전체 최종 코드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렇게 메인 쪽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다른 함수에서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저 애를 여기다가 주지 않고요. 어디다가 두느냐? 여기 있는 바깥쪽에다가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여기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줘요. 음.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블럭을 잡아요. 자,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일일이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서 갈 필요가 없고, 자, 여기 보시면 들여쓰기, 내어쓰기. 블럭을 잡고요. 들여쓰기 하게 되면 이렇게, 내어쓰기면 이쪽으로, 바깥으로 빼는 거예요. 네, 바깥으로. 그리고 얘는 안쪽으로. 요게 들여쓰기 1번. 요게 내어쓰기 2번. 자, 여기에 지금 얘가 잘 보시면은요. 자, 화살표 2개. 들여쓰기. 아, 블럭을 잡았으면 하나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그냥 쓴다 그러면 화살표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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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내었으면 화살표 작다라는 표시를 써줘야 돼요. 블럭을 잡으면 그렇죠. 그러면 얘가 한 칸. 지금 얘가 내어쓰기 하면 네 칸씩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2 이렇게 주면 되죠. 그러면 한 번에 다 설정돼요. 예, 잠깐만요. 어, 잠시만요. 제가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VI의 말시에다가 제가 저장한 게 지금 이렇게 저장을 했거든요. 어디다가 저장을 했냐면 음, 얘가 잠시만요. 쭉 올라가면 예, 여기에 71번 라인에 보시면 제가 여기 Shift Width 4라고 적은 거는 들여쓰기하고 내어쓰기 할 때 이 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네 칸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익스펜드 탭을 제가 공백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들여쓰기, 내어쓰기 하게 되면 알아서 다 공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거 잘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밖에다가 지정을 해주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셨죠? 그래야 다른 쪽에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함수에서. 자, 그렇게 이제 하나 해주시고, 전체적인 거는 요 애를 여기다가, 밖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포인터를 이용해서 하나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ex0506.c.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아까 얘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데이 13 EX05.C를 불러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바꾸면 되죠, 얘만. 자, 이렇게 해놓고 밑에 있는 거 종료하고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구조체 선언에서 저희가 좀 바꿀 거거든요. 자, 여기다가 자, 변수 A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포인터. 다시 얘기해서 이 그림으로 보면 있잖아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구조체 변수를 우리가 선언을 할 때, 자, 여기 쭉, 여기까지 지워놓고, 자, 이거 한번 잠깐만 보실래요? 자, 지금 여러분들 요 애를 잘 보세요. 요 애. 얘가 이 A라고 하는 요게 100번지에 들어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P라는 변수가 100번지를 가지고 있으면 얘가 얘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 P는 포인터 변수죠.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누구의 주소예요? 얘가. 자, 이렇게 써야 되나요? 이거는 캐릭터형의 주소죠. 그러니까 이 주소를 보세요. 이 주소. 이 주소는 누구의 주소예요? 누구의 주소? A의 주소죠. 그럼 이 A가 자료형이 뭐예요? A. 예, A가 이 포인터잖아요. 이 포인트. 스트럭트 포인트. 그러니까 결론은 쟤는 뭘로 해줘야 돼요? 스트럭트 포인트형의 주소라고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형이 같아야 돼요. 얘의 주소를 여기서 받으려면 캐릭터형도 아니고 인티저형도 아니고 스트럭트 포인트형이에요. 이걸 맞춰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요 형식의 주소를 A의 주소를 이 P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변수 사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수 사용. 자, 이때는 우리가 저 A에다가 어떤 값은 이제 자,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넣지 않고 P를 통해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P는 A의 주소를 갖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의 주소를 우리가 뭘로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의 주소를 얘기하는 거죠. A의 주소. 그 A의 주소를 P에다가 넣는 거니까 이렇게 저장을 하려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A의 주소를 P라는 변수에 저장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값을 지정을 할 때 이때는 우리가 자, P를 통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P를 이용해서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자, 간접 참조 연산자. 아까는 직접 참조 연산자 점을 이용했죠? 근데 얘는 간접 참조 네. 연산자인 화살표를 사용해야 한다. 보니까 화살표 그러니까 심볼릭 링크 생각하시면 되죠. 심볼릭 링크. 그죠? 예, 심볼릭 링크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P가 가리키고 있는 자, X에다가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P가 가리키고 있는 X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자, 요거죠. P가 가리키고 있는 요 주소에 가서 요 X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화살표잖아요. 이죠? 화살표 P. 그죠? 그러니까 P 화살표 X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값을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자, 이번에는 그냥 100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P가 가리키고 있는 Y에 200을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쪽에서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할 거거든요. 자, 첫 번째는 자, 이 구조체 자, 일반 변수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음. 자, 점을 사용합니다. 직접 접근. 그러면 얘가 100, 200이 출력이 되겠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음.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적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간접 참조 연산자로 접근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여기 있는 애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복사할게요. 이번에는 구조체 일반 변수가 아니라 포인터 변수, 포인터 변수로 접근할 때는 이때는 뭘 사용해요? 화살표. 예. 이 간접 참조 연산자를 사용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때는 이제 여기 부분이 자, 화살표. A가 가리키고 있는 저 주소로 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X라는 멤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 점을 A가 가리키고 있는 애 화살표, 그 다음에 요거 화살표,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200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제가 지금 A로 적었네. 이게 P로 적어야 되는데, 그쵸? 포인터 변수인 P로 적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조체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이해하실 때 아주 중요한 예,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제 미리 접하셨다면 뭐 아마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이거는 그냥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냥 인스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 디버깅은 뭐 굳이 뭐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죠? 그래서 결과만 이렇게 해서 잘 나오면 되니까 실행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디버깅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이걸 쭉 보다가 보니까 여기가 오타가 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멤버가 스트럭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변수 선언하고 포인터 변수 선언을 했는데, P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예, 자, 이렇게 P, 예, 이렇게 적을게요. P. 음,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P 변수에 자,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